예, 지금부터는 감리 계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이나 쉬어가는 코너예요. 쉬어가는 코너. 감리 계약은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규직, 월급제죠. 예,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제. 뭐 용어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비상근, 알바, 비상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말 그대로 그냥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거라서 뭐 얼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정규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입사할 당시에 초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봉,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네. 초봉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 딱 해서 너는 연봉 얼마야 이렇게 협의가 끝나버리면요, 그 다음에 인상분은 굉장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아닌 회사도.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 스타트가 너무 낮으면 그거를 올리려면요 이직을 해야 돼요. 감리사를 바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 회사에 감리원으로 일하다가 기술사나 감리사를 따서 수석감리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제 수석감리원 됐으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맞춰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팍 점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직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이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력에 나는 평생 학원 강사만 했어, 나는 SI 사업이라는 거 전혀 몰라, 근데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몰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의 약점을 너무 더 잘 알고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돼요.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어,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럼 당신 나이가 너무 많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위축된다 이거죠. 나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내 나이 있는 동안에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서 이런 영업 채널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예요. 이 사람들 뭐 하냐? 제안서 씁니다. 제안서 쓰고, 나는 연봉제인데 제안서 못 쓰겠다? 그럼 급여 낮아집니다, 당연히. 근데 쓰다 보면 또 그렇게 별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안서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적제는 이런 거죠. 보통은 2주가 많아요. 2주 보장 되면서 더하면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감리회사를 돌아다 보니까 2주 보장이 말은 2주 보장인데 월 단위냐, 3개월 단위냐, 연 단위냐. 연 단위 2주 보장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2주 보장이. 2주 보장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게 지금 2016년 5월인데 2016년 5월에 제가 감리를 딱 하루 했습니다. 1일 했어요. 1일 했는데 이 1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 단위 2주 보장이니까 2주치 월급을 나오는 거고, 저는 250 받습니다. 월 단위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집에 있다가 하루 나간 겁니다. 이게 2주 보장이에요. 연 단위는 이걸 줘요. 주기는 줘요. 근데 1년을 앞서서 다음 달에 4주 내내 일했어요. 그래도 이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못했던 거 처리하니까. 그래서 연단 이거는 보지도 마세요. 정말로. 보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제의 맹점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상근은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일할 때마다 하는 거고, 보통 일당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 받는데, 이제 비상근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나 비상근을 할래, 좋다 이거죠. 근데 일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일이 있어야지 비상근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연말에는 일이 있지만 1년 내내 놀다가 연말에 잠깐 일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비상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이 많은 회사로 가야 돼. 일이 없는 회사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일 많은 회사가 최고인 거예요, 비상근은. 그러니까 규모가 좀 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비상근이 선택할 회사의 조건은 일이 많은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도 일 많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투입이 안 된다고요, 아예. 뭐 금액을 얼마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한테는
50세 미만한테는, 저도 50세 미만인데 감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뭐 괜찮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뭐 컴퓨터 쪽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50세 이상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그게 옵니다. 근데요, 50세 이하에서 저 같은 경우에 감리를 하는 건 저는 37부터 했어요. 예, 거의 뭐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감리 건수도 한 100건? 뭐 안 세봤어요. 귀찮아서. 이력 관리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100건 당연히 넘고요. 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없이 감리를 한다?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50세 밑에서.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뭔가 독립적인 일의 주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알바로 감리를 한다. 뭐 그거 좋다 이거죠. 그럴 때는 실적재건, 비상근이건 이런 형태로. 예, 이 밑에서는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직할 수 있고요. 자기가 IT 쪽에 엔지니어로서 실력만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후에는 이제는 뭐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건 제 주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나는 뭐 돈도 좋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사는데 지방을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지방 떠돌아다니는 거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계약을 할 때도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지방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거의 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쪽에 감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지방을 가기 싫으면요, 금융 쪽에 특화돼야 돼요. 감리를 하는데 산업은행, IBK 전부 다 금융기관이죠. 서울보증보험 금융기관이죠. 내가 금융 쪽에 투입 인력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지방 가는 일이 1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근데 IBK 감리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IBK는 지긋지긋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금융 쪽에 좀 특화를 해주면 지방 가는 일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밑으로는 안 갑니다. 아예 들어와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뭐 저는 이거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거 이 밑으로는 그냥 다 안 하기로 얘기를 했고, 합의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적제에서 좀 이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월 단위인지 정산 단위가 뭔지. 예, 이거 저도 한번 연 단위 한번 걸렸는데 이거 완전 끝장입니다. 이거는 정말이요. 근데 그거를 잘 말을 안 해줘요.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뭐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목별로 다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그게 부메랑으로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고, 메모하고, 메모지 보여줘서 맞습니까?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형태가 있는 거고, 실제 일은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어서, 자기가 기술적으로 뭐 하나 자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딱, 키포인트만 딱 보면 되니까. 근데, 내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산출물 위주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PM 경력이 많아서, PM 경력이 많다고, 또,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PM 경력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잘하니까 사업 관리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근데 사업 관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총괄이 아니면. 그죠? 총괄만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정말 색다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어떤 하나 딱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뭐 그걸 굳이 자격증으로 얘기하면 뭐 DAP, 데이터 모델링 관련돼서, 그죠? DB를 내가 확실하게 본다.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거는 뭐 보안 쪽도 좋고요. 보안 쪽도. 저는 보안 쪽으로 많이 봅니다. 솔직히 그게 편해서 그래요. 그게 편해서. 그래서 시스템 구조 이쪽으로 많이 봐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감리하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영역이 어디냐면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 죽습니다. 왜냐면, 종료 단계 가면 전부 다 테스트거든요. 테스트는 뭐 전부 다 확인해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걸 반복적으로 체력으로 일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사나 기술사를 통해서 어떤 감리 일을 할 때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제가 의외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회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회사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떤 회사가 어떤지 압니다. 예, 대충 알고, 그리고 그 말하는 거와 실제 내용과 많이 다른 것도 많고, 누구는 그게 그 회사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그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궁금한 거는 뭐 메일로 연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 드리고, 어차피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리 현장에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감리일은 뭐 어떤 분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감리 일을 할 때 자기 개발을 계속 하면서 발전해 나가면 굉장히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리사 됐으니까 혹은 기술사 됐으니까 이제 그만? 그런 별 볼일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다 자기의 몫인 거죠. 그렇게 하긴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